응. 많이 좋아졌네. 근데 이거 내용 더 저기 채워야 돼.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내용 구체적인 게 좀 빠져 있어가지고 이거 이따 선생님 쉬는 시간 한번 더 보여줘. 나한테 그래 내가 까먹으면 선생님 이거 뭐 더 보강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봐. 내가 여기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줄게. 이거 써보면 저기 뭐 문제가 뭐게? 어? 분량? 쓰는데 이거 이거 줄여야 돼. 글씨 이거 A4로 가면 상관없어. 이거 하면 제일 어려운 거 뭐야? 이거 여기 이 두 개. 어? 왜 그러게? 이유가 네가 출산을 안 해서 그래. 그래도 네가 출산하는 입장에 있어야 그게 제대로 써져. 엄마 입장에 경험이 있으면 남자애들은 불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더 모르겠지? 너 계속 올 거야? 승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너 이거 예조식으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떨어진다. 이거 이렇게 이거 딱 좋긴 한데 이건 안 돼. 얘들아 여기 지금 이 친구 이게 잘 쓰는 친구인데 여기 요 부분에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 근데 공간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글씨 아무것도 안 쓰고 그림과 그래프 표만 이렇게 제시를 하면 요거는 개요소가 아무리 잘 됐어도 그냥 떨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이거만 넣는 거는 안 돼. 지금 아까 저기 내가 방금 본 친구는 아주 베스트를 잘 썼고 승희도 이렇게 쓰면 안 돼. 저번 주처럼 써. 저번 주 써볼 때처럼. 거기다 이것만 조금 옵션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 너 윤수영 어딨어? 그래? 아이고 써봐야 돼. 근데 그게 원래 학교에서 3월 29일까지 내려가는데 3월 29일? 네, 그 지출일자가 빨라요. 너 학교 영상 중인가? 아니 신방포. 신반포? 네. 주제가 뭔데? 주제 나와가지고 주제 뭐야? 친구 플라스틱. 플라스틱? 네. 넌 주제가 딱 맞았다. 네. 신반포? 네. 야 신반포 중학교 없어졌잖아? 그 신방포 말고 반포중학교가. 얘기를 잘해야지. 네? 신반포 중학교라고 하면 없어졌는데 거기서 지금 신반포라고 하면 네, 저 신방포 중학교 말고 반포 중학교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중학교 다니면 이상하잖아. 깜짝이야. 반포중 주제가 플라스틱이야? 네. 너 이름이 뭐였지? 양진호. 지금 너 학교 어디야? 몇 살죠? 너는 대안점을 더 많이 써야 돼. 왜 저번에 했던 거잖아. 왜 안 했어? 밑에 있는데. 야 느리느리 짭 아니야? 아니야? 얘 믿고 좀 안 한 거지. 얘 믿고. 야 너 장점 살려줘야 돼. 이 친구가 이거 다 하는 게 아니라서. 그치? 그렇죠. 오늘 제일 잘하는 저기 친구 하나 지금 딱 걸렸어.
저번 주 거죠. 적을 거 없어? 저 이렇게 쓰면 초등학교 5학년 그거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쓰면 이거 제출도 못 해보고 이거는 그냥 내가 가독성인데 이걸 누가 읽어줘? 경기도는 더군다나 힘들어. 초등학생들처럼 뺄 수도 없고. 여기 이 친구가 선생님 이게 저기 제자인데 얘가 딱 이렇게 했었어. 근데 이게 딱 4주 만에 붙여지거든. 너 근데 다음 주까지밖에 나 못하잖아. 너 이거 얼마나 걸렸어, 시간? 어? 어? 시간 얼마나 걸렸어? 10분. 10분? 너 지금 차 안에서 쓴 거지? 그러면? 집에서 언제? 어제 저출산의 대책을 세워보자.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거 나도 쓸 수 있겠다, 야. 너 밴드 안 들어와 있어? 그럼? 응? 뒤에 거. 뒤에 거. 여기까지만? 너 나한테 완성해서만 좋아? 네 짝 어딨어? 왜? 숙명 짝 있어야 되잖아. 너는 네 숙제. 해야 돼. 어? 숙제 저출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문제가 있어. 어? 아, 좀다 써오지. 욕심 좀 내야지. 어? 하는 것만 하지 말고 너 하고 서영이하고 짝 안 할 거면 너 욕심 내서 해야 돼. 서영이 그렇게 서영이 글씨 쓰는 거 빼놓고는 서영이 아이디가 훨씬 좋아. 그냥 이겨먹으려면 제대로 해야 돼. 남자애들의 단점 글씨 못 써. 중간에 하다가 방향이 흐트러져. 여학생들은 그게 차이점이야. 너 이걸 하다 말았어. 어? 서론인데? 대안점인데 대안점 없는데? 대응방어. 서론에서 바로 대응방어로 넘어가는. 이런 이거 이렇게 쓰면 개조식이야.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면 구체적이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떨어져. 이거 불러. 경제시장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경제시장? 노동력 부족해진다. 어떤 분야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할 때 이거 식량 부족 문제 해결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거기서 단백질 공급은 소를 대신해서 메뚜기를 사용해서 식량 부족 해결하는 방법은 이건 제한이고 기술적 방법은 이 메뚜기를 갖다가 3D 프린터로 음식을 제공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나노 기술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줘야 돼. 왜? 어? 오늘 지금 딱 오늘 숙제 오늘 안 해왔으면 오늘 지금 했는데? 앞에 거는 했는데 그 대안점이랑 사진 입장하는 분이라고 서로 힘들지. 지금 학교 생활하면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발명대회도 지금 쏟아지는 대회 지금 하기도 힘든데 여기 일단 저번에 여기서 수업 듣던 김도현은 내보냈어. 왜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내보냈고
선준이, 승희, 예준이, 김예준, 지섭이 늦게 올 거고, 민시윤, 시윤, 이제, 연진이 왔고, 재우 동영상이고, 영진이 왔고, 어우경 왔고, 원호준, 소영이 동영상, 효준이, 시연이. 너 오늘 일찍 왔다. 들어가. 앉아. 여기 유진이 왔고. 조예지. 예진아. 흥동이. 김승모. 연습 좀 했나 그동안? 연습 좀 했어? 너는 왜 나 안 보고 싶어서 한 번도 안 왔어? 황현아. 현아 내 1차 때 거 봤어? 봤어? 소연이. 임지우, 지우가 누님. 너 오빠가 있나?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 이 교재는 선생님이 이따 좀 나눠줄 텐데, 1교시 때 내가 하는 거는 선생님 좀 여기서 얘기를 해줄게. 편하게 수업 듣고, 그 대신 졸지 마. 오늘 수업은. 왜 그러냐면, 오늘 수업에서 졸면 마지막 주차 수업 때 이제 따를 거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그 개요서 영상 3번 이상 본 사람. 3번 이상. 개요서. 자, 나중에 할 때, 이 대회가 닥치면, 아까 지금 저기 반포중학교 있는 친구처럼, 대회가 닥쳤을 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갖다가 지금 해야 되는 급한 마음에 영상을 여러 개가 펼쳐져 있잖아. 근데 그거 볼 때, 딴 거 보지 말고, 개요서 영상, 제일 첫 번째 주차, 1주차 거 영상을 딱 보면 된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선생님의 모든 수업의 핵심 풀어내는 수업 말고 일단 첫 번째 개요서 작성 수업의 원칙이기 때문에 개요서 작성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고서는 지금 이제 못해. 선생님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는 지금 여기 그래도 1주차 때 지금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그래도 쓰는 게 지금 나쁘지 않아. 내가 분명히 좀 오늘 보는데 시간이 안 돼서 지금 못 써도 온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실전에서는 저렇게 개요서를 갖다가 가지고 가서 학교에 제출해가지고 발표시킬 거잖아. 동영상 제출하거나. 저 동영상 제출. 동영상 제출. 동영상 제출이지? 동영상 제출할 때 어디서 제출할 거야? 과학정보부. 과학정보부에. 아니, 어디서 찍을 거야? 그냥 집에서 찍는데 어떻게 찍을 거야? 그 편집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고 둘이서 2분 2분씩 그렇게 하고. 거기 찍을 때 가만히 서 있는데 중요한 건 눈동자가 흐트러지면 안 돼. 왜냐면 앞에다가 써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앞에다가 뭘 해놔야 되냐면 발표문을 갖다가 반드시 해놓는 게 좋아. 그래서 전지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살짝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요령이 없는 친구들은 거기 있는 부분에서 그냥 이게 눈동자가 이제 이미 가 있고 옆에서 엄마 소리가 들려. 그러는 순간 그럼 떨어지게 돼. 근데 그게 누구나 다 그렇고 특히 그 여기 지금 미안한 단대부중 친구들 있잖아. 단대부중 친구들은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써주고 불러주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다 읽어내리면 안 된다. 단대부중은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그어버려. 다. 자, 일단 오늘 선생님이 지금 이제 여기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개요서에 대한 부분을 따로 설명해주면 좋겠지만 그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다시 하지는 않을 거야. 왜 그러면 1주차 때 영상을 본인이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꼭 봐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너네가 지금 혼자 나가는 게 아니잖아. 둘이 나가야 되잖아. 근데 둘이 나갈 때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첫 번째 1교시 때 내가 딱 이야기를 해줄게. 역할 분담에 대한 이 부분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려줄게. 자, 여기서 지금 아직 자기가 짝을 못 찾는 친구. 생각보다 적네? 자, 너네 5명은 짝을 찾을 때 잘하는 친구 찾으려고 분명히 노력을 갖다 할 거잖아. 그지? 발표 잘하는 친구나, 쓰기 하는 친구나, 근데 선생님이
또 이 얘기했다고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너네가 여기서 제일 부리기 쉬운 애를 잡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기하면 다 들을 거잖아. 그런 친구. 왜 그러냐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너네가 애들을 갖다 선택했는데 걔네들한테 끌려가게 되면 선생님한테 배운 거 하나도 못 써먹어. 그렇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지금 저렇게 여기 영상 찍고 있지만 제일 찐따 같은 애를 갖다 잡으란 말이야. 그 영상 보지 말고 또 아유 그래야근데 서로 누가 찐따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서로 찐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돼.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르쳐야 되거든. 너네가 여기 혼자 와서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일 편한 건 너는 나 때문에 오늘 학교에서 상 받는 거구나. 이 생각하고 준비를 갖다 하면 돼. 이해됐지? 그래서 친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어차피 대회 주관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할 능력이 없으면 중학교 때뿐만 아니라 이 고등학교 때까지 대회를 갖다가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때도 너희들이 주도권도 못 가지고 끌려가면 절대 이 대회에서 끝까지 갈 수가 없어. 특히 전국대회 가면 각자의 기량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 제일 중요한데 역할 파트를 너네가 순간 쪼개줘야 되거든? 근데 쪼개주는 것 때문에 옥신각신해가지고 대회에서 이렇게 펑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역할 분담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기 혼자 스스로가 만능이야. 쓰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기획도 굉장히 잘해. 그리고 아이디어도 창의적으로 되게 잘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어떤 친구한테 부탁을 갖다가 할 때 나 말고 그 친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어떤 부분에 대한 거에 할 것인가를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근데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어서 말이지 가장 중요한 거는 정리하는 것보다 처음 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쉬워. 그럼 어디를 갖다 맡기면 제일 좋을까? 그 주제에 대한 대안점이야. 자, 그 대신 너희들이 꼭 써야 될 거 어디? 첫인상. 첫인상이 어디야? 그래, 이 서론 파트가 쉬울 것 같지만 너네 써보면 서론 파트가 제일 어려워. 첫인상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첫인상에 대한 이 부분의 서론 파트를 너네들이 안 쓰면 다른 친구들이 썼을 때 그 글의 형태가 절대 안 나와.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나는 제일 중요한 파트. 그리고 친구는 고민해봐. 야,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을 갖다 하는지 너의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녹여줘. 근데 그 친구 아이디어 낸 게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거 추구하는데 그 친구 아이디어 죽여? 죽여? 그 찐따 아이디어를 죽여? 그 옆에 있는 진우가 너무 실망하지 않겠어? 진우 지금 얼굴 눈빛 봤어?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때는 그 친구 아이디어를 갖다 뭘로 넣냐면 일반적인 아이디어로 놓는 거야. 이해되지? 그 아이디어를 버린다 안 버린다? 그 친구 아이디어를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친구 아이디어 다시 낼까 안 낼까? 안 냈어. 그러면 여기서 야야 이 아이디어는 좋아.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놓고 우리 기술적인 아이디어 하나만 더 내보자. 그래서 생각하는 걸 시키고 너네는 그동안 어떻게 돼? 찾아 쓰면 돼. 그리고 그 친구들 너네들이 쓸 때 너희들이 쓰고 그 친구가 알려주겠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의 대안점에 대한 부분에서 내놓는 생각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인 대안으로 놓고 자 하나 숙제를 또 던지란 말이야. 그렇다면 너가 생각한 부분에 대한 것을 기술적인 접근으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뭘까? 그러면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 중학생은 기본적인 생각의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술적인 대안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너희들이 생각 못한 걸 내놓을 수도 있어. 그럼 이 창의적인 대안 부분을 우리가 뺄 수가 있으니까 훨씬 친구가 우리가 더 쉽지.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갖다가 하고 나서 너희들이 첫인상인 서론 파트에 대한 부분을 쓰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60분이 흘러갔어. 그래 안 돼. 쓰는 시간 80분에서 90분 준다.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계획서를 저렇게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 60분에서 나누면 90분이야. 자 그렇게 되면 60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우리가 안 되지. 여기 쓸 때 얼마 시간? 반드시 20분. 이거 맥스야 맥스.
왜 맥스냐? 가장 좋은 시간은 10분이야. 이유가 역할 분담인데 너네 친구한테 20분 동안 생각만 하라고 하면 걔가 어떻게 될까? 힘들어요. 짜증 부려. 그러니까 1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나중에 10분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쓴 서론에 대한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 자료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갖다가 해보면 돼. 그리고 분석에 대한 근거 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또 역할을 갖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분석에 대한 근거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할 때 숫자에 대한 정리 그런 대신 이 숫자에 대한 부분에 해서 자 이거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숫자의 정리를 누구 시켜? 친구. 너희들은 고급 인력이잖아. 얘는 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거 시키면서 같이 우리가 해석을 갖다가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만 잘 되면 아주 우수한 팀이 돼.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렇다면 너가 이렇게 대한 부분에 대한 것 중에 만약에 주장을 하고 싶다면 자 어떤 걸 갖다가 주장을 할 건지 그 주장에 대한 선택을 갖다가 물어보란 말이야. 그 주장에 대한 선택을 물어보고 나서 야 그럼 나는 이런 거에 대한 기대 효과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너라면 이렇게 하면 여기 10분 해서 우리가 20분 자 그래서 여기 10분 해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름답게 1시간 안에 다 끝나. 그리고 아까 그 역산중학교 같은 경우를 보니까 거기서 발표가 있던데 발표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그 시간 내에 준비할 때 반드시 30분 정도의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 자기가 발표를 갖다가 아주 센스있게 잘하는 친구들은 발표문을 만들 필요가 없지만 자기가 발표문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30분 정도 혼자 하면 10분 정도지만 친구가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해서 맞추려면 거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적정을 갖다 짜야 되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 30분 시간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그리고 근데 그 발표는 1차를 합격하고 나서 근데 거기서 만약에 다시 쓰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현장에서 저기처럼 옛날 대명중처럼 옛날 대명중은 2차 그 저희 대회에서 예선 통과한 주제 말고 본선 주제 따로 설정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고 그 자리에서 발표시켰거든. 시간 80분 줬었어. 그런 경우에 이제 예외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예외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친구하고 나의 역할을 갖다가 정리하면 돼. 이게 처음이라서 얘들아 힘든 거는 맞아. 안 힘들다고 하면 진짜 이거 이상한 거지. 근데 힘든데 중요한 건 그 힘든 거를 내 스스로가 내 걸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절대적인 주체자는 나야. 나. 그리고 보조자는 친구야.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분석에 대한 근거도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 친구는 보조자야. 왜?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보조자에 가까워. 친구라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정말 곤란해. 너네가 가리고 친구가 우리야. 알겠니?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회를 갖다가 시켰으면 무조건 응당 친구한테 역할을 시키란 말이야. 그게 너희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야. 선생님도 사업을 하지만 내 직원들한테 뭐뭐 해주세요 얘기 잘 못해. 근데 점검하고 해줬을 때 결과하고 안 하고 그냥 있을 때 결과하고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랑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요구를 갖다가 해서 내가 해야 될 걸 정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여기서의 핵심이야. 이 일을 왜 시키지? 이거 일을 왜 시킬까? 원래는 1인 대회인데 왜 2명을 시킬까? 너네 그 생각 안 해봤지? 왜 1인 대회인데 2인 대회로 바꾼 이유가 있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뭘 못하는 줄 알아? 일을 못 시켜. 일을 못 시킨다고, 일을. 회사에서 각자의 능력은 너무 뛰어나. 근데 자기 혼자만의 일은 잘해. 근데 협업이 안 돼. 요새 MZ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의 가장 큰 단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장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과장이라는 사람, 이게 직급들 있잖아. 직책들 있고. 근데 그거 다 지금 회사에 가면 없어. 여기서 만약에 선준이하고 지금 선생님하고 같은 회사를 다니면 내가 선준이보다 나이가 30년 더 먹었지만
선준씨, 진홍씨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나같이 이렇게 하면 내가 잘려.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선준씨, 이렇게 해서 진홍씨 뭐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냥 협력체인 거야. 협력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그게 어디서 막혔냐면 MZ세대에서. 그 전까지는 이 협업에 대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잘 돼. 근데 일을 시키면 나한테 왜 시켜 옆에서 있는데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그 MZ세대가 뭐도 못하느냐? 연애도 못해. 이거는 너네가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 간 애들이 너네 미팅할 때 어떻게 미팅하는지 아니? 선생님 때는 미팅을 한다고 하면 설렘이 있었었어. 근데 지금은 사진에 갖다 배열해놓고 그 사진에 대한 부분 애들 평가해서 내가 미팅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 그리고 나서 현장에 나가.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서 대면이 있을까 없을까? 더 없어. 더 없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 이 파트너에 대한 이 부분이 같이 하는 친구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런 경험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협력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풀어내는 방식의 수업들과 대회들이 엄청 많이 생길 거야.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이거는 공식적인 대회지만 사설적인 대회에서 협업을 통한 대회가 지금 엄청 많아졌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회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이유들, 평가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이유들이지. 너네 이번에 과학회의하면서 내가 그냥 참가해본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하는 친구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힘쓰지만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상위 필요해서 하고 있는 친구는 진짜 죽을 힘을 다 해야 돼. 왜? 내가 그랬잖아. 올해 하는 애들 잘한다고. 진짜 잘한다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학교 대표 내가 최소한 학교가 지금 만약에 17개 학교면 그 17개 학교 중에 13개에서 14개 정도는 학교 대표 될 수 있는 애들이 지금 많아. 여기 안에 이 그룹 안에. 그럼 걔네들 다 어디서 봐? 서울시에서 보겠지. 그래서 협업에 대한 이 부분의 파트너의 이 대우, 어떤 파트너에 대한 관계에서 친구의 역할을 갖다 미리 생각하고 정해놓은 거.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부분이 너희들이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못 따라주고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저항할 것 같은 친구들은 애시당초에 짝을 갖다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그리고 아까 지금 컴퓨터로 워드로 쳐서 내지. 네, 글씨를 다 써서 내나? 손으로? 근데 워드로 쳐서 내는 학교가 있지. 그리고 컴퓨터실 가서 작성하는 학교가 있어. 자, 그럼 내가 워드 타수를 못 쳐. 독수리 생법으로 쳐야 돼.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뭐를 해야 될까? 오히려 타이핑을 쳐야 돼. 글자 타수가 많이 나오는 친구. 그런 친구에 대한 부분을 갖다 고민하고 있다면 선택하란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그 결과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 자, 여기 친구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혹시 고민 있는 사람? 어떤 고민? 그냥 어떤 친구를 해야 좋을지. 혹시 남녀공학이면 남자 여자 혼합 비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텐데 남성과 여성의 장점이기 때문에 혼합 비율도 아주 좋아. 남남 여여보다 남녀가 훨씬 더 구성이 좋다고. 그리고 점수 면에서 미안한 얘기지만 남녀 혼합 점수가 훨씬 더 높아. 너네는 모르지? 평가에서 마지막에서 동점자가 처리가 됐을 땐 남녀 혼합에 대한 부분의 점수가 가중치가 있어. 또 궁금한 거? 친구가 한 명 있긴 한데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아요. 아니면 적극적이지 않아도 네가 그냥 이렇게 불려서 시키는 거 할 수 있는 친구면 된다니까. 대회 나가기 위한 용도인 거지. 미안하지만 용도인 거지. 그 친구가 나가서 뭔가 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잘하는 애로 부르는 게 맞지. 또 아직 안 나온 주. 그럼 4월 17일 거야. 그리고 4월 17일에 공지하는 주제를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진행할 거야. 중간고사 기간이 4월 20일에서 23일 정도 되니까 그때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갈 거야. 그럼 4월 29일까지 며칠 안 남았잖아. 공지하고 바로 그냥 받을 거야. 근데 집에서 영상 찍을 때 이런 걸로 또 화면에 띄워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띄워놓고 하는 것보다 네가 발표할 문구 있잖아. 네. 써. 그리고 저거를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데 발표할 때
서론부터 읽어내면 절대 시간 내에 못 도달해. 그럼 어디서 해야 돼? 주제 읽고, 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읽고, 사회적 반응 읽고, 그리고 본론에서 분석한 내용 잠깐 얘기해주고, 대안점에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주장의 마무리와 기대 효과까지만 해주면 거기는 판투하다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소제목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친구들 나중에 쓰는 거 봐봐, 동일아. 그럼 나중에 친구들 보면 왜 얘는 이렇게 썼지가 아니라 이따위로 썼지 이렇게 생각이 돼. 친구들 거 반드시 보라고 가서. 그럼 네가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 있게 돼. 또 없어? 여학생들은 질문 없어? 지우 질문 없어? 저 이미 친구 있는데. 아니 친구 말고 너 개인적인 질문.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이렇게 좀 배웠어요. 배웠어? 승모는? 모르겠어? 없어? 또? 중간고사가 매우 5월 많았는데 대회를 너 4월 17일 서울시 발표되고 나서 바로 보는 거야. 4월 17일. 작년에 저희 학교가 집에서 따고 해온 분이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친구를 따로 만났어요. 그렇지, 친구 따로 만나서 그냥 하루 날 잡아서 해야지. 4월 10. 이번에 파이널 강의는 여기 올림피아드는 4월 17일날 저녁에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다른 외부에서는 4월 18일날 화요일날 저녁에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급한 사람들은 4월 17일날 밤에 아마 7시부터 10시까지 잡았는데 시간을 더 늦게 할 수도 있어. 왜냐면 거기 퇴임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늦게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그 시간대는 나중에 여기서 그 마지막 시간에 확정되어가지고 공지를 다시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 그 주제 발표는 학교마다 이제 개인적으로 ER님이 놓으신 틀린데 유진아, 거기 그 지금 동해이 같은 경우는 아까 플라스틱이잖아. 근데 역삼중 같은 경우는 주제가 어렵잖아. 얘네는. 저번 작년에 뭐 나왔었지? 진화에 대한 그 전전에는 미세먼지 나왔었어. 그러니까 학교마다 원전, 미세먼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플라스틱 있지? 요 주제 안에서 걸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주제를 막 꼬아서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네들한테 딱 그 수준만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너무 힘들게 안 해도 괜찮아. 선생님이 그 마지막 시간에 내가 개요서를 작년에 학교 대표 됐던 작품들 있잖아. 그거 챙겨줄 거야. 또? 너무 솔직히 때다 말하는 시간이 없어서 자, 선생님이 여기서 내 영상 찍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너 이게 실질적으로 너네들이 볼 때 영상을 갖다 이렇게 찍으면 영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보고 얘기를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갖다 보고 이렇게 해야 이게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하는 경우는 이 영상이 여기서 내가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딴 것을 응시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보여.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찍어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눈을 갖다 못 마주치니까 형태적인 부분에서 이거에 대한 영상의 표현 자체가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볼 때 항상 이 카메라에 이 부분을 갖다 눈으로 맞추고 봐야 돼. 그리고 친구하고 여기서 눈에 한 가지 내가 팁을 주면 올해는 굉장히 똑같은 영상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보게 될 거잖아. 그럼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돼? 티키타카 토론을 해서 주고받는 형태로 이 발표를 갖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여기서 주제가 이제 아까 플라스틱이었잖아. 그럼 플라스틱에서 친구한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주제가 떨어졌는데 어떤 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갖다 할 건지 우리 결정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주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왜? 너네 유튜브 많이 보잖아. 유튜브의 가장 형태가 뭐야? 물어보고 답변하고 하는 토크 형태잖아. 그 형태를 갖다가 취해서 영상을 찍어도 상관없다고. 왜냐면 너무 똑같게 토론 발표식으로만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별로 이게 생동감 있게 안 느껴진다. 그래서 형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바꿔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친구가 할 때 여기서 너네들이 이걸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발표할 때. 뭐냐면 친구가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 네, 지금 서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정리해서 발표를 갖다가 할 텐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친구 때문에 친구에 대한 배려심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거기에서 할 때 발표를 갖다가 하면서 친구한테 확실하게 큰 목소리로 해줘. 제스처까지는 아니어도 큰 목소리로 해줘. 꼭 얘기를 갖다 해줘야 돼.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서 발표를 갖다 하겠습니다. 안 되면 연습시켜서 그건 반드시 해야 돼. 아까 선생님이 그랬지? 대충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요구하라고. 그래서 친구는 내 말을 잘 듣는 친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작년에 발표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작년에 1인 구조였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하는 게 너무 편했잖아. 근데 여기 글 잘 쓰는 사람 지금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그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이 우여곡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는 친구를 너무 선택하려고 그래. 친구는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야. 야, 너네 그런 쾌감을 갖다 느껴볼 생각 없어? 내가 정말 우리 학교에서 잘하는 애들 둘이 모였어. 근데 걔네들이 이겨먹을 생각 안 해봤어? 얼마나 짜릿하냐? 이겨먹으면 그게 장땡이야. 근데 왜 나랑 짭 안 해주지? 이 생각하지 말고 이겨먹으란 말이야. 토론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토론을 할 때 저번에 선생님 한번 얘기해줬나? 토론할 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에 대한 주제도 말고 그 플라스틱에 먹고 있는 그 거북이에 대한 부분의 모습에 대해서만 자꾸 물어보고 있어. 그 논제가 흐려지잖아. 만약 토론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갖다가 하면 지금에 있는 이 부분의 질문은 내가 한 주제에 대해서 어긋남으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딱 선 거버리란 말이야. 이 토론의 의도는 너희들한테 원하는 스킬이 있어. 그 스킬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자 하는 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그 사람이 세계 전체 배틀을 나가면 토론에서 우리가 꼭 1등을 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오히려 토론에서 나가는 우리 한국인들이 되게 냉해, 냉철해, 냉랭하단 말이야, 차갑단 말이야. 근데 외국인들은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놓으면 어떻게 되니? 흥분한단 말이야.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냉랭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 그래서 한국인들의 장점을 살려서 선 딱 그란 말이야. 너네 여기서 선생님이 딱 이 지금 과학회가 끝나거나 밖에 나가면 다 선 그을 거잖아. 우리 모르는 사람들 거잖아. 아니야? 너 나 모르지 할 거잖아. 거짓말하고 있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에 딱 선 긋는 연습을 갖다 하란 말이야. 우경 알았어? 자, 또 다른 거 질문. 저희 학교 아직 공문이 안 나왔는데. 승환이 조금만 크게 얘기해줘. 저희 학교 공문이 아직 안 나왔겠는데 1인 1조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거는 1인 1조가 된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이게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서 누가 짝을 갖다가 이루지 못할 때 학교에서 출전을 시키고 있잖아. 그러면 학교에서 짝을 맺어줄 거야. 그거는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 왜냐면 선생님처럼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짝을 지어줄 수는 없어. 한여름 역삼중학교는 학년 교차가 안 되지. 너네는 아마 그러면 학년 교차가 될 거야. 1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편하지. 잘하는 애들끼리 그렇게 뭉쳐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10개 학교 중에 한 개 학교가 있을까 말까 하는 거야. 자, 또 다른 거 질문이요. 근데 영상 찍을 때 2분 2분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핵심만. 서론의 사회적 반응 1급 파트하고 본론에서 대안점 1급 파트하고 그 다음에 주장과 기대효과 1급 파트 딱 정리하면 되지. 파트만 정리하면 돼. 같이 읽은 거 모션 정하지 말고. 그래봐 2분 채 안 걸려. 또 제 친구가 자기 주장이 센데. 그 친구 자기 주장이 세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먼저 선택하라고 그래. 그 대신 서로는 절대 뺏기지 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친구가 주장이 세면 마지막 결론 파트에 주장을 시켜.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오늘 새로운 친구 지우. 질문 있는 거 아니야? 지우.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어. 지우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숙제 검사하면서 아까 지금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 저번에 했던 게 우리가 여기서 그 생명에 관계되는 부분하면서 숙제, 저출산 이거 얘기했었잖아. 저출산의 포인트 못 잡아가지고 지금 대안점 못 배운 사람들 많은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 저출산의 포인트는 경험을 갖다가 못 해본 일을 내가 뭐해? 간접 경험 시키는 게 여기 목적이야. 이걸로 하게 되어지면 뭐가 잡기가 되게 싫어? 그래, 대안점. 그럼 이 대안점이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어떤 대안점이냐면 주관적인 대안점이 될 수가 있지만 이 대안점은 우리가 뭐다? 결국 객관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가 있어. 너희들은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갖다 받아가지고 가서 잠깐 고민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은 저번 주에 이 주제를 갖다 내놓고서 저출산에 대한 이 부분에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저출산에 대한 이 부분에서 정말 나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저출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 정말 의외였어.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아프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병원에 가야 되잖아. 근데 너네는 서울권에 있고 강남권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이 부분이 인프라 자체가 어때? 너무 훌륭하지? 그럼 여기서 병원 그래 조금만 가도 앞에 바로 있잖아.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서울권을 벗어난 경기도만 가도 병원이 근처에 많지 않아. 떨어져 있는 거리가 여기는 막 2km, 3km면 거기 경기도는 5km에서 10km가 돼. 그럼 경기도 밖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최근에 올라온 기사 중에 이슈가 뭐였었냐면 내 아이의 아픈 상태에서 병원을 가려면 40분을 가야 돼. 40분이면 거리상으로 얼마냐? 20km에서 약 30km 되는 거리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아이가 출산을 해서 맨날 그 부분에서 그 병원이 없어가지고 먼 데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면 아이를 갖다가 낳고자 하는 부모들도 어떻게 되니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저출산의 해결 방안에서 우리는 다 사람들이 뭐만 집중해? 바로 교육과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 자, 주거에 대한 고민만 하잖아.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뭐야? 바로 병원 인프라. 그리고 너네들이 여기서 나중에 의사가 될 거면 여기 우리 뭐가 들어가야 돼?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저출산의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통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주제를 갖다가 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북한과 여기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수를 갖다 종합을 하면 남쪽이 여기 얼마야? 인구가? 5,300만. 북한이 얼마니? 아우 너무 많이 들었다. 2,500만 미만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죽은 인구가 집계가 안 되는데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럼 1,000만 명 이상이면 얼마나? 1,500만. 그래서 우리가 합치면 얼마? 7,000만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저출산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통일에 대한 주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왜 저출산하고 통일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한가? 그 이유는 통일하면 우리가 인구수가 늘잖아. 인구수가 증가하게끔 되어지면 우리가 뭐가 좋다 그랬지 그때? 선생님 저출산이 되면 너네 불쌍하다 그랬어 내가 그때 그 시간에. 왜 불쌍하다 그랬어? 어린 너네들 자녀들에게 뭐를 해야 돼? 영업을 해야 되잖아. 물건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팔 사람이 없다고. 근데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그래, 그 시장을 갖다가 우리 뭐? 내수시장. 국내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어. 근데 국내 경제 활성화가 되면
야, 이 얘기를 갖다 듣는데 누군가도 이 얘기를 갖다 못할 것 같아. 뭐 국내 경제 활성화가 되면 우리는 뭐가 좋아지느냐?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가 있어. 즉 우리가 쓰는 돈이지 그 원 자체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도 힘을 갖게끔 된단 말이야. 너네 중국이 지금 버티는 이유가 뭔데? 지금 중국 다 끊어졌잖아. 수출 못한단 말이야. 너네 중국 때문에 망한 나라가 어디 있게? 중국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 너네 저기 뭐지? 스리랑카라는 나라 알아? 스리랑카 저번에 부도 났지? 국가부도. 누구 때문에 부도가 났냐고? 중국 때문에. 거기 중국에서 이 경제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준 게 아니라 중국에서 돈을 갖다 대줬어. 그러다 보니까 이 스리랑카 자체가 내수 시장 자체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돈이 들어와서 거기 있는 부분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키운 거야. 근데 돈을 돌려받아야 돼. 근데 스리랑카에 돈을 갖다 못 줘. 그럼 어떻게 돼? 국가적으로 부도야. 그래서 거기는 마트가 있어도 마트가 아니고 전기를 생산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낮 시간에 태양이 비치는 것 외에는 전기를 지금 쓸 수가 없어요. 국가적으로. 부도라고 부도. 석유 유입도 안 돼. 민 일어나. 저 자면 안 돼. 너 따뜻하다고 자면 안 돼. 차라리 위에 있는 거 좀 벗어 그거를. 자, 그래서 이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서 또 집어내요. 그래서 너네가 저출산에 대한 부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쓸 때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다른 친구들하고 우리가 여기서 다르게 기대효과 부분에다가 이 내용을 갖다 집어넣으면 아주 베스트일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선생님 방송 듣고 오다가 이게 내가 들은 내용인데 원화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 인구수를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접근한 그 아나운서 멘트가 아주 인상적이었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경제가치 상승에 대해서 원화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 왜? 원화가치 상승이 되어져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으로 전 세계에서 경제국으로 몇 위 안에 들어가냐면 6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 경제국 우리 12위야. 우리가 가끔가다 뭐 7위, 6위 이거 하는데 너네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민감해질 필요가 없어. 왜? 일본 우리나라보다 지금 못하지? 일본 못해. 근데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국 몇 위냐면 아직도 현재 2위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어. 왜? 걔네는 뭐가 돌아? 땅을 사놔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51개 주 중에 약 14%에서 지금 우리가 감안하는 건 40%까지가 일본 사람들 땅이야. 그럼 거기 미국 내에서 땅을 갖다가 쓰면 그 미국 내에 땅 쓰면 뭐가 나와야 돼? 임대료. 그게 개인 단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와? 국가 단위로 들어온단 말이야. 유럽의 14%가 얘들아 유럽 땅이 아니라 일본 땅이야. 호주의 80%가 일본 땅이라고. 국가적으로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뭐가 좋아? 엔화가 유지가 되잖아. 엔화. 엔화 지금 눈에 우리 엄청 떨어져가지고 우리 쓰레기 됐던 돈처럼 됐는데 엔화 그렇다고 여기서 흔들렸어? 안 흔들렸잖아. 이게 뭐냐면 시장 자체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이 유의비용이 있기 때문이야. 이거 살려주는 게 누군지 알아?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여행 간 사람들. 여행 간 사람들 이번 봄철에만 40만이 되잖아. 그 사람들이 와서 돈 쏟아붓고 가는 게 중국 사람들은 쓰면 돈을 일본 시장에 와가지고 100만 원을 쓴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 와서 일본 시장 와가지고 돈을 얼마 쓰는지 알아? 500에서 약 1000만 원을 쓴대. 그럼 너네 중국 사람이 좋아?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 우리나라 사람 가면 한 번에 쓸 수 있는 돈이 중국 사람 몇 명이야? 5명에서 10명이잖아. 그럼 내수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 한국 사람만 뜨면 상승되는 거야. 근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건너와 안 건너와? 안 건너와.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건너면 쓰는 비용이 30만 원에서 80만 원밖에 안 돼, 얘들아. 평균적으로 비행기로 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수의 증가를 갖다가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우리가 꼭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내수 시장에 대해서 아까 인구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저출산 문제로. 그럼 저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 사람들 국내에 유입되게끔 뭘 갖다가 우리가 만들면 좋을까? 아니 관광은 잠깐이잖아. 관광 말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또 근데 주택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 외국인들이 쉽게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입국 그 비자에 대한 법규가 만들어져야 돼. 우리가 호주 가려면 호주에 가는 사람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꽂혀져 있어야 돼. 근데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좀 어떻게 해야 돼? 풀어주게끔 되면. 자, 여기서도 꼭 뭐가 나왔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해외 사람들에 대한 이민에 대한 규제, 법률이 나왔지? 선생님이 저번에도 법률 얘기했었잖아. 그 법이 또 나왔지.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서 봤든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빗댈 수 있는 것들이야. 저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 효과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결과를 갖다 제시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 원화 가치 상승은 기대 효과이긴 하지만 미래적 가치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약간 잡아낼 수 있는 이 눈이 필요해. 너네들 공부하느냐고 바빠서 이게 안 되지만 선생님은 계속 방송 틀어놓고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가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이 시간이 있는 거고 없기 때문에 들려주는 거니까 이건 포인트 꼭 설명들어가고 이거는 여기까지 지금 이거 혹시 이해 안 되잖아. 없어? 지워도 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갈 텐데 잠깐 화장실 갔다가 10분 있다가 바로 갈게. 잠깐만 여기 오셔. 몇 번이 더 필요한지 한번 보자. 이 줄만 이 줄만. 세 번이 모자라는 거지? 세 번 갖다 줄게. 잠깐 기다려줘.